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늦은 오후인데요. 이 방송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저번 주부터 현재까지 화급하게 나오는 것이 동수처법 비토권 삭제, 즉 민주당과 문재인 애들이 공수처를 법을 연말까지 강행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덕 신공항 문제, GK, PK 잘라치기, 이 두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그걸 다루기 전에 강창일이라는 애 있죠. 왜? 한 70 다 됐을 거예요. 강창일이가 그때 한창 한일 무역 갈등 일어날 적에 일본한테 그렇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대하면 안 되고, 죽창 같은 것도 대하면 안 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하고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했다가 문재인의 바퀴벌레들한테 양념을 엄청나게 당했죠. 그죠? 강창일 꺼져라, 민주당 탈퇴해라, 강창일 친일파다, 이렇게 됐죠. 문제는 쩝쩝대고 횟집 찾아다니면서 거북선 정신, 이순신 정신을 날조했고,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자 미일 동맹이 한국을 치기 시작했죠. 간단한 거예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대치 전략을 가겠다는 소리죠. 중국 압박을 더하고.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과 가까이 하면서 일본을 배일했죠. 그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복원시키고 잘 지내자, 그게 잘 지내야 하는데 그게 그 길이다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친일파다 하고 친일 프레임을 끌고 나갔죠. 그렇죠? 바이든의 당선이 문제는 아주 골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세요. 외교 전략에서 아직도 쩝쩝대고 있어. 종전선언 해야 돼요. 트럼프 찬양해요. 문재인은. 그죠? 근데 강창일을 갖다 주 일본 대사로 임명을 해버려. 똥줄이 탔다는 거죠. 어제 화상회 하는데 G20 썩어 어디 있어요? 썩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강창일을 임명하면서 가서 좀 한일 현안 좀 풀어달라. 문재인이 네가 물러나기 전에 한일 현안 안 풀려. 넌 앞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할 거야. 국민을 속인 죄, 한일 무역 갈등을 해가지고 정치 공학적으로 대한민국을 속인 죄, 문재인은 너는 아주 똥줄이 타고 앞으로 무참하게 쫓겨날 것이야. 한 2, 3일 동안만 고고TV가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자율구독료 좀 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죠? 당원 10,000원대라도 자동이체 좀 걸어주시고 매달 그 정도 좀 보내주십시오. 고고TV 20편 보면은 한 편당 500원 내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00원 가지고 껌 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껌 씹는다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보내주세요. 고고TV가 너무 수입이 없어요. 고고TV가 부자다. 부자는 아니고, 고고TV가, 아니, 하루에 점심값이라도 나와야지 이 방송을 진행하죠. 힘이 팍팍 떨어져요, 솔직히.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좀 자율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100명만 되면 좋은데,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자, 들어가 보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공수처 문제부터 다르죠. 가덕도 신공항은 조금씩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공수처라는 것은 가덕 신공항은 갑자기 태어난 거 맞아요.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얘네들이 제가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2월 달까지 얘네들이 처리한다. 뭐 8월 달, 9월, 8월 달, 7월 달, 5월 달 공수처 그거 방송할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호기심으로 보수 우파 세력한테 공포감을 주면서 돈 빨아먹는 그 우파 유튜브 방송들은 그 한심 무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을 처리한다. 그때쯤 가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왔잖아요. 얘네가 지금 말하는 게 12월 달에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토권을 줬다? 2명?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보수 우파가. 비토권 줘봐야 소용없다. 저것들이 지네 마음만 먹으면 비토권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찬성 못한다 하는 거였었죠. 그렇죠? 당시에 홍준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법 바꿔, 공수처법 바꿔 선거법 없애버리자.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 공수처법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공수처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수처하고 선거법하고 둘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반대할 수뿐이 없었죠. 그런데 반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도 전략가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김종인 씨 정도만 있었다면, 황교안이가 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무원의 그 나약함을, 유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광훈에 올리며 광화문에 쫓아가서 독재 타도 공수처 폐지,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죠. 그거 몇 달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못 얻고 두 개 다 그냥 상납한 꼴이 됐죠. 그리고 황교안은 황천길로 가버렸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 그런 그 1년이나 지났는데 뭐 했냐 이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4.15 총선에 이겼어야 됐어. 그렇죠. 4.15 총선에 이겼어야 되는데 우파 유튜버들하고 수국 꼴통들이 미래통합당 망이라고 저주를 퍼붓잖아. 그죠? 조원진이, 홍문종이, 정광훈이, 김문수, 우파 유튜버 애들, 그 국회의원 출마한 애들, 이런 애들 들어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잖아. 그래서 진 거죠. 차명진이, 또 엄마 부대 그 주옥순이, 그죠? 거기서 국민의 민심이 공수처 저것이, 자기도 우리 일반 국민은 잘 몰라.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것들은 좀 비호감이야. 비호감이 반대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지금 무슨 말에 나오느냐. 장제원 같은 애가 그런 말을 하죠. 장애투쟁해야 된다. 야외투쟁해야 된다. 홍준표도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며칠 전부터 코로나 폭증 시기죠. 이때 장애투쟁해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해요? 여러분, 장애투쟁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쭉 보세요. 장애투쟁은 우리 보수 우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태극기 부대 제외하고는 누가 했죠? 독재를 갖다가 인권 탄압하는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민주화 세력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투쟁은 너희가 과거에 원죄가 있지 않느냐? 인권 탄압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잘 산다고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탄압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 우파에서 장애투쟁을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또 정치 문화와 사회 문화가 그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요새 애들은 20대, 30대, 40대들은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죠? SNS 운동을 한다는 거죠. SNS를. 그죠? 광우병부터 SNS가 트위터가 시작돼가지고 다 몰려들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도 지들끼리 SNS를 날리고 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애들이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우리 광화문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게 촛불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 일반 시민이라는 거지. 일반 시민. 불은 좌파들이 땡겼지만 일반 시민이 동참을 해줬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장애투쟁 해가지고 우파 보수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죄가 있다. 보수 우파는 과거에 화려한 성장을 하고 보수 자체가 진보 자체, 보수 가치 자체가 진보 가치였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없애버렸다. 스스로 깔아먹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지지를 안 한다. 그러면요. 그 10월 3일, 10월 9일 날 100만 명씩 나온 그 일반 시민의 힘은 뭐죠? 그때 황교안이가, 나경원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됐어. 한국당 애들이. 아, 저게 시민의 함성이구나. 우리는 물러나자. 그렇죠. 근데 애들 앞에 서서 버렸어. 그러고 와서 지들끼리 표창장을 주고 잘했다 잘했다. 우리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 근데 당시에 시민의 힘을 받은 한국당의 힘이다. 깨꼬락돼서 그 다음부터 일반 시민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 그게 4.15 총선 폭망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쟤네권의 비토권 2장,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압박해가지고 공수처위원회는 출발시켰어. 그렇죠? 한국당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 질질 끄는 방법뿐이에요. 헌재가 있죠? 그런 헌재 애들이, 문재인이가 꼽아놓은 애들이 다 헌재 애들인데, 걔네들이 정권을 바뀌기 전에서 공수처비 반헌법적이라고 판명을 내리겠어요? 절대 안 내리지.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장애투쟁이다? 천만의 말씀. 더 짓밟혀야 돼. 더 두드려 맞고, 더 뭉개져야 돼.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리고 스피커가 많아야 돼요. 스피커가. 그 단순 무식해. 그 TK, PK 그 의원들 충청권 애들 없잖아. PK, TK 충청권 강남 8스피커 없잖아.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스피커를 나오려면은 대물 그 산업 투쟁에 가려면 미래 세대 확실하게 미래 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을 칠 미래 그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장애 투쟁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더 지탄받고 국민의힘은 더 깨꼴랑됩니다. 더 당해야 돼. 더 짓밟혀야 돼. 어? 아우성을 쳐야 돼요. 혼자라도. 그리고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국힘당이 국민의힘당이 미래 세대가 한 명도 없어요. 현재 부각되는 세대가. 그러면은 미래 세대하고 차기 대선 중에 확실히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친구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같이 단식하면 되는데, 단식도 황교안이 같은 애가 깨락 팔을 하다가 그냥 깨꼴락 떼버리고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죠?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근데 없어. 미래 세력이 없어 지금 한국당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더 발표해야 돼. 제 생각엔 더 발표고,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보게 해야 돼. 그죠?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벽에다 못을 칠지게 콘크리트 못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이 콘크리트가 아니야 지금. 뭐냐? 일반 흙벽이야. 흙벽. 일반 시멘트 벽이에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틈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콘크리트 못을 받고 망치질을 한 거야. 틈도 없는데. 그게 바로 공수처법의 지금 전술 전략 부재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틈도 없어. 근데 딱 받고 그냥 국민의힘 두드려 박아 막. 두드려 박아. 방법이 없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그죠? 4.15 총선 때 그래서 잘했어야 됐어요. 응? 그것 때문에 중도로 가라. 75%가 중도다 그랬는데 60대가 며칠 전에 그 선관위에서 4.15 총선에 세대 지형을 다 발표했죠. 그죠? 60대가 80%가 몰려나왔어. 투표율이. 근데 60대 40%가 민주당으로 가버렸어. 그 60대가 사르파 민주화 세력의 주체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보수를 지탱했던 사람들이에요. 60대가. 고고TV도 60 전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40%가 민주당을 찍어버리고 국민의힘을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괴멸시켜버렸어. 비호감으로. 고고TV는 항상 일관되게 방송합니다. 단순히 신문기사 보고 썸네일 선동적으로 달아서 돈 벌려는 방송 아니에요. 고고TV는. 그런데 그냥 벽에다가 그냥 구멍도 없는 갈라치지도 않은 벽에다가 콘크리트 막을 지금 막 받고 있어. 누구한테? 국민의힘한테. 더 당해야 되고 더 뭉개져야 되고 더 짓밟혀야지 국민들이 반동으로 저 너무하다. 저 새끼들 저 문재인 저거 새끼들이 저게 이상하다. 그렇게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덕도 문제, 신공항 문제. 이거요. 이거는 벽에 흙벽에 또는 뭐죠? 일반 시멘트 벽에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크랙이 갔어. 좀 금이 갔어. 틈이 생겼어.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을 딱 놓고 팡팡 박아버려. 쫙쫙 갈라져 버려. 그죠? 쫙쫙 갈라버려져. 아무 그 크랙도 없는 그 시멘트 벽에다가 박으면 푹푹 들어가. 그게 공수처법이고 민주당 애들이 구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랙이 있고 구멍이 좀 있었어. 무너질 것 같아. 거기다가 그냥 딱 콘크리트 넣어주고 망치로 박아버려. 팍팍 갈라져 버려. 우수수수 흙이 떨어지면서. 그게 뭐죠? 그게 지금 TK, PK의 분열상으로 나오고 언론에서 국민의힘 저거 TK, PK로 찢어졌다. 문재인의 전략과 민주당의 전략이 통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에는 말이죠. 전략가, 전술가 또는 뭐라 그러죠? 전략가, 전술가, 혁신가 또는 세상을 관조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종인 씨예요. 김종인 씨예요. 김종인 씨를 제외한
친구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들. 진짜야. 가덕도 신공항이 딱 터지자, 그죠? 그냥 PK, TK 팍 갈라지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볼 적에 고고 TV가 아니라, 그죠? 말씀 들었지만은 대구 신공항에서 대구에서 김해까지 가는데, 또는 대구에서 가덕도까지 가는데 1시간뿐이 차이 안 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강성당원들과 TK 세력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 못 박아야 된다. 그러는 거 박근혜가 해놓은 거다. 응? 근데 부울경 쪽에서는 아니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울경도 나쁘고 TK도 나쁜 애들이야. 그래서 이명박이가 백지화시켰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죠? 그런데 갈라치기가 완벽하게 통했다 그랬죠. 언론에서는. 그냥 지리멸멸하고 자중질환에 빠지고 내분에 빠지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TK가 500만 뿐이었는데 부울경이 850만이야. 서울 경기는 솔직히 가덕도 신공항을 갖다가 큰 관심도 없어.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홍콩, 칭화이 공항, 싱가포르 그 무슨 공항 그런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러면은 새롭고 대한민국이 3만 불세 선진국 새롭고 좋은 그 공항을 지어라. 인천국제공항 같이 이런 게 국민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가가지고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부산도 이겨야 되고 서울도 이겨야 되고 부산이 흔들리면 서울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럼 또 대선들입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나오자 연구해보자. 찬성의 입장을 나왔죠. 그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홍준표도 가덕 신공항이 좋다. 장제원이 부산이니까 가덕 신공항이 좋다. 근데 이 홍준표하고 장제원 이 두 꼴통이 그렇게 김종인 씨를 비판했잖아. 그죠? 나가라고. 근데 김종인 씨가 옳아요. 모든 게.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제가 그랬죠. 몇 주 전부터 국민의힘이 지지율은 이제 밑바닥이 온 것 같아. 염려하지 말라. 반등이 온다. 그랬죠. 반등하잖아. 다음은 2%라도 3%라도 3% 정도 올랐죠. 홍준표하고 장준표가 하는 이야기가 뭐야? 김종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김종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서자가 적자를 쫓아낸다. 좌파 이중대다. 민주당이 쫓아내라. TK 꼴통들하고 태극기 우파 유튜버라고.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요. 추세를 제가 계속 보자 그랬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더 떨어질 게 없어 솔직히. 그런 가덕 신공항이 나왔으면은 TK, PK가 확 분열이 되고 내분이 쫙 갈라졌는데 국민들을 볼지 아우 저 국민의힘 저거 국민의힘 저거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가네? 근데 신문에 분석하기는 부동산 문제, 전세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천만의 말씀. 문재인의 실정은 지금 부동산 문제뿐이 아니라 경제, 코로나, 대외 관계 이런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하나만 결정적인 게 문재인이가 돈 받아 먹었다. 부정선거를 문재인이 관계했다는 거 터지는 순간 문재인은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우린 기다리면 돼. 그런 가덕 신공항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헉 크랙이 되고 갈라진 데다가 그냥 대못을 확 박아버리니까 우르르르 무너진 게 지금 국민의 힘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 TK 그 부산 의원들이 15명이 특별법을 민주당보다 먼저 내고 민주당 애들은 국민의힘을 보고 초등학생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TK 야 너 PK 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까? 그죠? 어떤 성명을 낼까? 어떤 행보를 할까? 그거부터 하고 오케이 그럼 가덕 신공항으로 가자. 가는데 일단 비판부터 좀 해보자. 우리는 한다. 가덕 신공항도 괜찮고 김해신공도 하는데 왜 검정위원회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니네 마음대로 민주당하고 저 누구야? 문재인이가 몇 표를 하느냐? 그거부터 일단 비난을 하자 하고 비난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는 PK 쪽에서는 언론 갖다가 가덕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 각하 해주세요 하고 국민의힘 PK들 그래 장제원이 포함해서
조경태 포함해서, 그 PK들은 막 지들끼리 막 반발을 해. PK, 주호령을 PK, 나서지 마라.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걸 국민이 다 보고 있죠. 그렇죠. 다 보고 있어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은 가덕 신공항을 갖다가 김해 신공항을 엎어버리고 제일 꼴찌를 평가를 받던 가덕 신공항을 갖다가 PK에 처박을 적에는 저거 내년에 4월달 부산 보선 때문에 문재인이 하고 민주당 애들이 술수를 부리고 그죠? 또 매표행을 하는구나. 부산 시민들도 알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가덕 신공항 찬성할까? 부산 부울경이? 그러니까 부산 부울경에서는 야 문재인이 우리한테 가덕 신공항 해주는데 주워 먹자 우리. 일단 주워 먹고 표 찍는 거 야 그거는 문재인이가 너무 우리한테 꼴통짓을 했고 나라 경제 망쳤고 정의를 없애버렸고 양심을 없애버렸고 오거든의 성추행이 어디 가냐. 표는 제대로 찍자. 그거를 갖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죠. 가덕 신공항이라는 것은 그죠? 무조건 잘못된 거죠. 기존에 다 그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김해공항이 옳다는 걸 갖다 뒤집어버린 잘못한 거죠. 근데 부산 시민들이 바보야? 경남 시민들이 바보냐고요. 경남은 어디 가든 상관없어. 가덕 신공항을. 그런데 문재인 저놈아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또 골탕을 먹이네. 그죠?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이거 가덕 신공항 받아먹고 문재인을 치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전략 전술이 없어요, 지금. 껌껌바이 움직여, 껌껌바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그게. 김종인 씨라가 리더를 갖다가 전체 판을 흔들려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입법을 내든가 후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스피커가 되든가 하는데 이것들은 패배주의만 사로잡혀가지고, 해봤잖아, 이때까지. 20년 동안 해봤잖아. 우리가, 야, 있어. 진보, 보수 있어. 근데 그 중도층을 갖다가 제3세력을 만들어서 그 제3세력의 정권을 잡자는 게 누누이 나왔었잖아. 그렇죠? 고건희도 나오고, 방재문도 나오고, 또 누구야, 그놈아. 그놈아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또 나오고. 안 되잖아요. 그래, 뿌리가 깊은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두 당이, 그럼 중도층을, 외연 확장을 끌어들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황보성이라든가 허은하라든가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장제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무대로 가서 말이지, 제3시대, 제3정당 이걸 자꾸 논을 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언론을 열어줬잖아요, 김종인 씨가. 그죠? 그래, 그런 것도 좋아, 한번 해봐. 대신에 국민의 힘으로 들어와. 그거 맞는 소리지. 이것들이 김종인 씨 쫓아내. 5개월 있으면 김종인 씨 나가. 4.15 총선 패배하면은, 4.15 총선, 아니, 4월 보선. 4월 보선을 이기면은 김종인 씨가 고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잡을걸? 대통령을 갖다 만들어 달라고? 국민님 쪽에 대통령 만들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잡을 거라고. 이것들이 이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리는 딱 박혀 있는 거야. 아무리 보수가 괴멸을 했고 아직 20% 남아 있다니까. 진보 애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서 30%가 있어도 중도를 갖고 오면 돼. 그러면은 플랫폼을 갖다 어디서 만드느냐. 좋아. 만들어라 이거야, 너희들끼리. 근데 만들려고 그러는데 모이질 않잖아요. 오늘 현재까지.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가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너희끼리 내부 토론을 하고 너희 존재가 아무 존재도 없어. 안철수나 금태섭이나 토룡 5명은 현재까지는. 그러나 나중 1대1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희끼리 토론하고 거기서 싸우고 개혁하고 너희들끼리 해봐. 국민의힘은 대신에 건들지 마. 집은 건드리지 말고 안에서 방구석에서 토론을 해. 근데 이것들이 방구석에 태어나고 좋은 방을 놔두고 방구석에 태어나서 별치를 발광들을 당하니. 그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27%까지 떨어졌어요. 리얼미터. 또
갤럽에서 17%까지 떨어졌어. 18%. 그죠? 4.15 총선 몇 달 전까지. 그런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국민들이 너희보다 더 똑똑해. 가덕신공항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응?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더 두드려 맞고 더 뭉개지고 더 발표해야 돼. 이것들이. 왜? 현실을 계측해나고 현실을 파괴하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은 능력이 없어. 국민힘 애들은. 김종인 씨만 제외하고는. 김종인 씨가 지금 큰 판을 깔려고 툭툭툭툭 던지는데 그걸 좌파 정책이라고 발목 잡는 것들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문재인의 더 염증을 느끼고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치 세력은 국민의힘보다 없다 하고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너 더 당하고 더 짓밟히고 뭉개져야 돼. 이 공수처법하고 가덕신공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중도 국민들이 무당층들이 문재인 이탈세 우리를 좀 지지하는구나. 야, 우리도 좀 힘 좀 내보자. 뭉쳐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힘들으니까 목이 완전히 가네 그냥. 우리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보고TV의 논조를 지향하시는 분들만 지향하시는 분들만 보고TV가 오래 붙을 수 있도록 잘 좀 링크를 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